네, 안녕하세요. 끝판대장입니다.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제네시스가 드디어 파산 신청을 했는데요. 이번에 한 파산 신청은 챕터 11이라는 파산 신청으로, 이거는 그 챕터 7이나 챕터 13하고 달리 파산 법원의 감독하에서 구조조정 절차를 진행해서 회생을 모색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좀 법정 관리를 하는 거다라는 거와 유사하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보게 되면 일단은 그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먼저 우선시해서 회사의 어떤 틀 자체, 회사의 구조 자체를 이제 바꾸는 그런 형태로 해서 일단 살리는 식으로 가겠다가 챕터 11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자체에 지금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큰 충격이 오진 않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쨌든 좀 이슈가 되는 부분이긴 하니까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사실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동안 우리가 제네시스가 위험하다라는 건 너무 많이 알고 있었고, FTX에 대한 문제도 너무 질질 끌어왔기 때문에 DCG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파산되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뭐 월가애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큰 기업들이 얘네 걸 인수하려고 들어오면 오히려 그게 시장에 호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마냥 낙관적인 생각도 지양해야 되고 마냥 부정적인 생각도 지양해야 된다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뭐 재민이 창업자가 DCG가 채권자한테 공정한 딜을 거부했기 때문에 우리는 소송을 준비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갈등이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아요. 리플처럼 좀 되게 장기화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비트코인의 차트를 보면요, 그 제네시스의 문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락을 하긴 했는데, 제가 지난 영상, 바로 어제 영상이죠.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구간의 박스권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만약에 얘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이탈을 하면 2만에서 2만200 그리고 19,500 정도까지도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지금 여기서 박스권을 그리면서 이런 식으로 버텨주면 다시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열린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어쨌든 이 박스권 형태로 진행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고, 지금 제네시스의 이슈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뭐 제대로 된 움직임이 없다면, 이걸 만약에 버티고 간다면 그러면 계속 연장되는 형태로 우리가 명절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런 식으로 헤드앤숄더 형태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더 강한 하락이 급격하게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기 위해서 어쨌든 우리가 이 넥라인, 헤드앤숄더를 완성하기 위해선 이 넥라인이 필요한데, 여기가 이제 2만 800보다 조금 아래 2만 700에서 2만 750 이 구간을 지지를 하냐 마냐가 이 넥라인을 완성하는지 여부를 알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2만 900에서 2만 1000을 지켜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마지노선으로 2만 700에서 2만 750 정도를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가 깨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헤드앤숄더 패턴이 완성되면서 장대 음봉이 쭉 나왔다가 뭐 여기서 바로 올라가더라도 이런 음봉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리스크 관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박스권이 계속 이어지면 매수나 상방 쪽으로도 좀 생각을 해봐야겠네 라는 생각 하시면 되고, 그게 아니고 쭉 뭐 질질 세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2700에서 2750 정도를 만약에 이탈한다 그러면 우리가 그때는 장대 음봉이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리스크 관리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봉을 보면 이동평균선이 지금 5일선하고 이 200선이죠. 여기 만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마 얘가 이 위로 올라가면 이 힘을 바탕으로 한 하루 이틀 정도 더 지지 테스트를 하고 다시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만약 여기서 이 200 이동평균선이 2900 정도인데 여기 밑으로 하회해서 종가 마감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일봉 이렇게 꺾이면서 본격적으로 조정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일봉에서 그런 패턴이고, 아까 4시간 봉에서는 어떻게 된다? 헤드앤숄더의 개념으로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거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에게 이거 스퀴즈에 대한 알람인데, 2022년에 이번에 발생했던 그 부분이 2016년에 발생했던 부분과 이게 역사적으로 2번 떴는데요. 이때는 어마어마한 강세 신호였다라는 거죠. 이후에 이렇게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발생을 했고 77일이 있다가 강세장이 발생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강세장이 시작이 됐다라는 건데,
이것도 만약에 2016년과 맞다면 그럼 이건 강세장에 대한 신호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잘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롱텀 홀더에 대한 그 부분이 있는데요. 이 지점이 보통은 상승장을 바꾸는, 그러니까 하락장에서 상승장으로 바뀌는 그런 축적 구간에 해당하는 것의 종결 그 부분으로 작용을 많이 했는데 이 지점이 조금 있으면 넘길까 말까 하는 그 시점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기에서 저항이 좀 세게 오는 것이고, 이걸 어쨌든 힘을 이렇게 응축시키면서 모아가면서 돌파가 나오면 그때는 훨씬 더 강한 힘으로 우리가 돌파가 되면서 비트코인의 상승 추세를 맛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 인내를 좀 필요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크게 보면 우리가 아까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우려를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넓게 주봉의 개념으로 보면 이러한 형태로 헤드앤숄더가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여기가 또 넥라인이 되는 것이고, 위로 돌파하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또 넥라인 리테스트하고 올라가는 그런 역헤드숄더 전형적인 패턴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보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지금 구간이 되게 중요한 구간이에요. 그래서 진짜 태풍의 눈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위로 가는 태풍일지 아래로 조정이 크게 오는 태풍일지 그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일단은 조정이 와도 조금 짧게 올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박스권을 좀 버텨준다면 그러면 상방 가능성이 좀 더 열리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BIS가 이제 디파이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연구 가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BIS가 전통금융하고 디파이의 통합 및 리스크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BIS는 디파이에 대한 이해가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래가 디파이가 어느 정도까지 확산될지 그게 아직 불확실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고리즘에 대한 자동화나 투명성 이런 것들이 암호화폐 시장을 뛰어넘는 관심사라서 디파이의 혁신성을 고려하면 노력은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디파이가 아무튼 뭔 말이냐, 미래의 먹거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열심히 연구해야 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리고 중국도 이제 슬슬 살아나는 부분이 보이고 있죠. 근데 또 마침 미국에 대해서 어떤 게 떴냐면 부채한도 특별 조치가 시행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합의까지 진통이 예상된다 하는데, 이게 합의가 안 되면 지금 부채한도의 맥시멈에 도달했기 때문에 미국은 디폴트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요게 어쨌든 지금 딜레이가 되긴 했지만 이 기간 동안 진통이 예상되는 과정에서 뭐 이머징 마켓이라든지 아니면 위험자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식이라든지 암호화폐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쨌든 진통이 예상되면서 그러한 과정을 거쳤을 때 미국이 좀 힘이 빠지는 형태가 나와줘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자산군들이 빛을 볼 수 있는 시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명절을 앞두고 하는 거라 조금 짧게 이슈만, 주요 이슈 하나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명절 기간 동안에는 제가 영상을 올리긴 좀 힘들 것 같아요. 올릴 수 있으면 올리려고 노력은 할 건데 아마 조금 힘들 것 같고, 저도 이제 본가로 내려가야 돼가지고 운전도 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래서 아무튼 뭐 되게 좀 바쁠 예정이라 조금 양해를 해주시고, 만약에 뭐 실시간 방송이나 이런 것들이 할 여유가 되면 그것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과정 속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뭔가 반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텔레그램으로 공개 브리핑방에, 이거 무료거든요. 이거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시황이나 이런 것들 글 남겨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막 유튜브에서 좀 안 올라오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무료 브리핑방 들어오셔가지고 이 시황을 참고를 하시고요. 이거 영상 설명란에 있는 텔레그램 브리핑방, 공개 브리핑방 주소를 들어가시면 이 화면이 나온다라는 거. 근데 여기를 봤는데도 내가 개인 매매하기는 조금 아직 어려울 것 같다,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얻고 싶다라고 하시면 현물은 멤버십, 유튜브 멤버십, 그리고 선물은 선물방에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는데, 현물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버튼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유튜브 멤버십을 신청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선물방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설명란에 있는 선물방 가입 신청 문의하는 공간이 있어요. 그 링크가 있는데 그 링크를 들어가셔서 저에게 이제 대화를 거시면 선물방 가입에 대한 안내와 상담 같은 것까지 같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명절 잘 보내시고 명절이 끝나고 좋은 무빙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을 갖고 우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